자, 그린북입니다. 그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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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은 누구냐면은 피터 페럴리. 피터 페럴리. 현재 상영작입니다. 현재 지금 2019년 2월 7일입니다. 오늘이 상영작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상영작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은 그 방송을 보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영화를 보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요거 보지 마시고 그냥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충분히 괜찮습니다. 일단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죠. 언제 어디서든 바른 생활, 완벽한 천재 뮤지션 돈 셜리, 원칙보다 반칙, 다혈질 운전자 토니, 취향도 성격도 완벽히 다른 두 남자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된다. 꼭 이렇게 시작된다 막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나? 62년 미국, 입담과 주먹만 믿고 살아가던 토니 발레론가는 교양과 우아함 그 자체인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 박사의 운전기사 면접을 보게 된다. 백악관에도 초청되는 등 미국 전역에서 콘서트 요청을 받으며 명성을 떨치고 있는 돈 셜리는 위험하기로 소문난 미국 남부 투어 공연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투어 기간 동안 자신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토니를 고용한다. 거친 인생을 살아온 토니 발레론가와 교양과 기품을 지키며 살아온 돈 셜리 박사, 생각, 행동, 말투, 취향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은 그들을 위한 여행 안내서 그린북에 의존해 특별한 남부 투어를 시작하는데 점점점. 일단 이 영화에서 특기할 만한 게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크게 두 명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뭐 토니 발레론가, 보통 이제 떠버리 토니라고 보통 영화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돈 셜리 박사라고 해서 박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피아노 치는 사람입니다. 피아노 치는 아저씨.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 돈 셜리 박사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토니 역할로 나왔던 아저씨가 비고 모테슨입니다. 비고 모테슨이 그 반지의 제왕이 나왔던 그 아저씨죠. 그 반지의 제왕에서 누구 역할로 나왔지? 아라고른 역할이지. 그 역할로 나왔던 그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 보는 내내 알라트리스테도 나왔었죠. 알라트리스테가 뭔지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분도 계시겠네요. 그 에스파냐 영화인데 프랑스 영화인가? 아무튼 뭐 영화인데 그 뭐지? 테르쇼 부대의 몰락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죠. 반지의 제왕이 2003년이고 2001년에서 2003년이고 그 다음에 알라트리스테가 2006년이고 그리고 그린북 지금 하고 있는 요게 2019년이니까 뭐 대체로 다 괜찮은 영화들을, 제가 말한 세 개는 전부 다 괜찮은 영화거든요. 저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영화들을 쭉 찍고 있는 그런 뭐 괜찮은 배우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비고 몬테슨 말고 그 셜리 박사 역할인 그 아저씨는, 그 흑인 아저씨는 마허샬라 알리라는 아저씨인데, 근데 요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영화는 많이 찍으신 분 같은데 아무튼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되게 꼰대 같았어요. 생긴 것도 좀 꼰대 같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아무튼 그린북이 뭐냐면은 62년의 미국 배경입니다. 62년 1962년의 미국 배경이고, 피아니스트가 이제 피아니스트 흑인 돈 셜리 요 사람이 흑인입니다. 흑인 피아니스트가 미국 남부를 돌면서 공연을 하는데 그 와중에 백인 이탈리아계 백인 비고 몬테슨이 맡은 역할이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거든요. 이탈리아계 이제 그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남부를 쭉 돌면서 겪는 일들과 그걸 통해서 두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주제 자체는 단순합니다. 뭐 인종차별이나 아니면은 편견이나 거기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좀 좁게 보면 인종차별이고 넓게 보면은 서로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는 PC라 그러죠. PC. 정치적 올바름 그런 요소들도 조금 정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막 그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이건 좀 심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고,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각 부분 전부 다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화에 기반한 이야기라고 하고, 어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는 영화다 보니까, 자동차 영화라는 거의 특징이, 자동차 여행 영화라는 거의 특징이 두 사람이 되게 제한된 공간에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뭐 차가 있으면 여자친구든 아니면 엄마든 아빠든 고양이든 태우고, 남자친구든 아무튼 뭐 태우고 다니면서 몇 시간 동안 운전해 보신 경험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을 텐데,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얘기하게 돼요. 서로 서로를 처음에는 싫어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기하다가 이 새끼는 도저히 상종 못할 놈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 여행 영화가 그렇습니다. 그린북도 이제 대체로 그런 줄거리를 따라가는데, 그 와중에 이야기의 주제나 아니면 서로 서로가 서로 서로에게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의 소재가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편견, 각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대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62년이라 그러면 되게 최근이죠, 그죠? 1962년이면 뭐 당연히 1018년에 비하면 되게 최근인데, 근데 아직까지 요때도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도 뭐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뭐 대체로 부드럽게 넘어갈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죠. 지금이 2019년이니까 62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이잖아요. 한 반세기 전이란 말이지.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공식적으로 노예제 자체는 언제 없어졌냐면요, 1860년 경 정도에 없어졌어요. 1860년이 무슨 일이 있었냐? 남북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직후에 일본에서는 무진 전쟁이나 서남 전쟁이 쭉 이어지면서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걸 운 좋게 피했죠. 아무튼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부 맹방이라 그러죠. 남부 맹방과 그리고 북부 연합, 북부의 이제 미국 본국 사이에 전쟁이 터지는데,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알듯이 링컨이 이끄는 북부가 이겼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노예제는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미 연방에서. 근데 사실 비공식적인 노예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지금도 동양인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못 받는 것처럼, 그때도 이제 흑인들이 노예가 아니게 됐을 뿐이지, 사실은 예속된 노예나 마찬가지 일을 했던 거지. 그런 상황이 쭉 이어집니다. 60년, 그래서 이제 100년이 지난 1960년에도 그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고, 그게 사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어떤 거냐면은, 마틴 루터 킹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흑인 인권 운동가, 그 인종차별 철폐 운동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 있잖아요. 킹 목사가 언제부터 언제 산 사람이냐면요, 제가 찾아봤는데 1929년부터 68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29년부터 68년. 그래서 대략 한 37, 8년 정도 산 아저씨거든요. 이 아저씨가.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68년에 죽을 때, 68년 4월 4일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은, 관련한 연설을 하다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다가 백인한테 총 맞고 죽은 거예요. 백인한테 총 맞고 죽었습니다. 그게 68년의 미국의 상황이었어요. 얼마 전이잖아요. 68년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창 박정희가 유신 준비할 때고, 그죠? 중국에서는 등소평인가 그때는. 아무튼 등소평이가 한창 이제 체제 변환 시도하려고 막 노력할 때였고, 일본은 한창 이제 그 뭐예요, 전에 박살난 나라를 세울 때였고,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관한 연설에 반대하는 백인의 총을 맞고 킹 목사가 죽었다니까. 그게 불과 68년이었습니다. 지금 2019년에는 더 이상 적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죠. 적어도 어렸을 때 읽은 루킹 목사의 위인전에는 사실 인종차별의 그 정도가, 사실 뭐 어린이용 위인전이니까 되게 이제 좀 미화돼서 좀 가볍게 좀 적혀 있었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뭐 음식에다가 깨진 계란 껍질을 넣어서 준다거나, 일부러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말입니다. 아니면은 뭐 버스에다가 흑인을 못하는 버스,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흑인은 승차를 못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일화들이 소개돼 있었어요. 사실 그린북 자체에도 그런 일화들은 되게 많이 소개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흑인만 쓸 수 있는, 특히 남부니까, 북부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요, 상대적으로. 남부는 그렇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흑인들만 쓸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유색인종.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흑인이라는 건 유색인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인을 포함해서 흑인들만 쓸 수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실 백인들만 쓸 수 있는 방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백인들이 쓸 수 있는 방에는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아니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흑인들이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데 있었어요. 사실 영화 가장 마지막 부분에 공연하는 곳에서 나오는 건데, 그 뭐야, 공연을 해야 되는 레스토랑이에요. 공연을 해야 되는 레스토랑. 근데 공연을 해야 되는 레스토랑인데도 거기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은 거기서 못 하니까. 그게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통일 수 있죠. 전통일 수 있긴 한데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공연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식사는 못 하게 하고, 좀 역설적이죠. 모순적이고. 아니면 백인들만 그 공연장에 있는 화장실을 쓸 수가 있어서, 흑인은 이제 셜리 박사한테는 바깥에 있는 풀숲에서 놀아 그러는지, 아니면은 풀숲에 있는 뭐 푸세식 화장실 따로 이제 하인들만 쓰는 화장실에서 그걸 하라 그런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요구들이 가끔 있게 됩니다. 아니면 경찰들이 흑인이라고 고의적으로 고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이제 비 오는데 차 안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걸 차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시비를 건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영화에 나와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뭐 우리 지금은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인종에 따라서 차별받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2019년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니까,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걸 보는 분들은 되게 그게 비합리적이구나, 옛날엔 저런 일도 있었구나, 상상도 못할 일이네 라고, 상상도 못할 정책 그러면서 신봉선처럼 팔짓을 따를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69년도 사람들이, 아니면 막 퀵 목사가 총에 맞아 죽던 68년도에, 아니면 요 영화의 실제 배경이라는 62년도에 남부 백인들이, 대부분 백인들이 아니면 혹은 흑인들이 이 영화를 본다 그러면 또 그전 장면들에 어떻게 생각할지, 또 재밌는 일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되게 부당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냥 단순하게 흑인이 차별받는다는 영화에서 그쳤으면은 그냥 진부한 영화였을 텐데, 이게 재밌는 게, 비고 몬테슨이 맡은 운전기사 역의 그 캐릭터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같은 백인이라고 해서 그게 다 같은 또 백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소기업, 우리가 노동자 말고, 노동자 중에서도 왜 블루 칼라하고 화이트 칼라가 있어가지고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를 무시하는 것처럼, 뭐 자본가 중에서도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 소기업 사장님, 그 다음에 중견기업 사장님, 그 다음 대기업 사장님, 그 다음 대기업 회장님, 아니면 저기 그 하느님, 뭐 이렇게 계시는 것처럼, 11조 받아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계시는 것처럼, 어 다들 급이 있다는 말이지. 노동자 위에 자본가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지만은, 자본가하고 노동자 사이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흑인 사이에도 계급이 있어요. 흑인 사이에도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셜리 박사처럼 이제 백악관에서도 연주를 하고, 아니면은 뭐 남부 투어를 돌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 대부분의 흑인들은 잘 못 산다는 거죠. 경제적인 지위 때문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든 간에. 그리고 운전기사 역할을 한 이제 토니 발레론가 역할도 되게 재밌는 게, 백인이지만은 사실은 잘 못 사는 백인인 거예요. 미국에서 한창 이민을 받을 때 미국에서, 그 미국 안의 인종 중에서, 왜 우리가 지금은 뭐 이탈리아계, 아니면 뭐 독일계, 그 다음에 영국계 미국인,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계 미국인이라고 되게 이제 낯간지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백인들 중에서도 되게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대표적인 그 두 부류가 어떤 부류였냐면은 에이레계 하고요, 아일랜드죠. 아일랜드계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계가
되게 많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쪽 이민자들이 차별을 받은 거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 왜 그 왜 그 두 사람들이 이제 차별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두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굳은 일도 맡아서 하고 마피아가 되기도 하고 마피아라는 게 자체가 이제 이탈리아계 갱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을 쭉 도맡아서 했단 말이지.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운전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토니 발레론가가 이제 클럽에서 일하는 걸 클럽에서 그 주먹으로 일하는 거를 우리가 처음에 보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운전자는 백인이지만은 되게 많이 차별받는 백인이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자는 차별받는 백인이고, 그 다음에 셜리 박사는 되게 명망 있고, 그 다음에 잘 살기도 잘 살고, 그리고 유명한 그런 흑인이다라는 게 되게 역설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둘 다도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친구가 갑자기 100억 정도를 번다고 치면 갑자기 로또가 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럼 좀 위화감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것처럼 PC방 굴러다니는 놈들이 그렇게 되면 위화감 느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흑인들도 셜리 박사를 안 입곱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혼자 정장 입고 다니고 자기 혼자 이제 돈 많이 벌고 다니고 운전기사 또 백인으로 막 부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거죠. 영화 중간에 보면은 미국 남부의 대평원을 지날 때 셜리 박사가 내려가지고 잠깐, 그러니까 차가 고장 나가지고 잠깐 쉬고 있을 때 평원에서 일하던 노예처럼 일하는 흑인들이 농부들이 소장농들이겠죠. 소장농들이 셜리 박사를 보면서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재밌죠. 그게 반대로 토니는 이탈리아계이기 때문에 셜리 박사 가는 그런 공연장, 특히 거기 보면 상류층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상류층 아니면 그 지역 토호들이 막 모여가지고 연주 듣고 막 사교 파티하고 그러는데, 토니는 거기 또 못 끼는 거예요.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왜 다른 하인들이 그러긴 좀 그러면 아무튼 뭐 뭐라 그럴까요? 시종들도 좀 이상한데 아무튼 뭐 거기 고용돼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도박을 벌인다거나 그러면서 그 섞여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가 되게 모순적인 존재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가 나중에 되면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흑인을 싫어했던 토니는 흑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셜리 박사도 이제 백인들은 다 똑같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백인들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예, 하향 평준화된 결론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좀 비꼬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백인하고 흑인으로서의 그냥 일방적인 선악 구도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 못 사는 백인과 잘 사는 흑인이라는 역설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사실 그리고 실제로 있던 이야기고, 집어넣어서 각자가 느끼는 차별, 잘 살지만 난 이렇게 차별받는다, 그리고 나는 백인이지만 또 이렇게 차별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훌륭하게 잘 전달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어제 여자친구가 그 극한 직업 보자 그래서 극한 직업 보려고 가르라 그러다가 왠지 그냥 그게 느낌이 세서 비주류 영화를 골라봐라 그렇게 해서 그린북을 보게 됐는데, 아무튼 서로 되게 잘 만족했고, 그리고 요 영화를 제 생일 선물로 제 생일은 좀 지났지만 보내준 내 친구 정현이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CGV에서 봤는데 주차장이 존나 쓰레기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거기서 보지 마세요. 새끼들이 영화를 봤는데 또 주차비를 또 2,500원 더 받더라. 나쁜 새끼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독은 피터 페럴리라는 사람인데요. 피터 페럴리가 보니까 저는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제가 아는 영화를 막 만들거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만든 영화를 전 잘 모르고, 덤앤더머 만들었네. 덤앤더머 만든 분이구나. 코미디 영화 주로 만든 그런 분이군요. 근데 이 영화는 코미디적인 그 요소가 섞이긴 한데 코미디는 아닌데 좀 색다른 시도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그 관객 평점은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관객 평점은 9.52점입니다. 9.52점. 네티즌 평점은 9.64점입니다. 9.64점.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경제적 차별, 사회적 차별, 사회적 계급화에 앞장서시는 관람객과 네티즌 분들이 9.52점과 9.64점을 줬으니까 얼마나 역설적이고 재밌는 영화인지 아마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고, 기자하고 평론가 새끼들은 7.29점을 줬습니다. 대체로 7점, 8점, 7점, 7.8점, 6점, 8점 이렇게 줬는데, 뭐 제일 단적이고 좋은 평가는 신의 21의 김현수라는 사람이 쓴 평가인데요. 7점 줬고 길 위에서 타인을 배우다라는 평가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간단하고 좋은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답니다. 뭐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저도 대체로 이렇게 동의하고, 근데 7.29점보다는 8점 정도, 저는 8점에서 8점에 가까운 7점이나 아니면 8점 정도 주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칫하면은 되게 진부하게 빠질 수 있는 소재를 가다듬어서 되게 즐겁게 표현했다. 즐겁고 그리고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흑인 나쁜 놈, 흑인 좋은 놈, 못 살지만 좋은 놈, 백인 잘 살지만 못된 놈 그랬으면은 영화가 재미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그런 권선징악 아니 그런 것보다 열심히 이제 발도 잘리고 손도 잘리고 반전 있고 그런 소우 같은 영화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린북도 뭐 소우처럼 그렇게 선정적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취향에 잘 맞고 아주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 상영작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영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상영관이 또 그렇게 많진 않은 모양인데, 근데 뭐 국산 신파극 영화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화 오랜만에 영화 다시 보기를 연이어서 두 개 올리는데, 자, 이번에는 그린북이었습니다. 그린북, 피터 페럴리의 그린북이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횡설수설하긴 했지만 콰이강의 다리를 6개월 만에, 의뢰받은 6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평론을 했죠. 자, 다음번에는 뭐 어떤 영화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은 다음번에도 다시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뭐 영화를 부탁하시거나 아니면 뭐 방송에서 이야기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해드리니까 댓글이나 그런 걸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서로 욕은 쓰지 마시고, 욕 쓰면 차단할 거니까 즐겁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시청해주시러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쉬다가 이따가 다시 또 신디케이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할게요.